메타버스 직업 인터뷰 극지 과학 연구원 편. 야호! 오늘은 극지 과학 연구원 직업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오, 저기다! 으차! 폴란드 유형, 탐구형, 관습형, 겟! 이제 직업 메타 세상으로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극지 과학연구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네, 저는 극지를 연구하고 있는 이원상입니다. 직업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 나누며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극지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원상입니다. 극지 과학연구원 어떤 직업인가요? 예, 극지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이제 북극이나 남극 아니면 고산빙하, 우리가 잘 가지 못하는 곳, 극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극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연과 그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공학 모든 분야 연구원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지 과학연구원의 경우 여러 전문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가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온도가 상승을 하면은 극지 쪽에 얼음이 급격하게 녹게 되는데, 이 녹게 되는 얼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얼음이 녹게 되면 얼마나 우리들한테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수면이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을 정책 결정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생산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극지 과학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안 하는 거, 그다음에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했더니 심해저 아니면 극지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극지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의 극지연구소라는 곳이 딱 있더라고요. 극지에 가서 남들이 모르는 연구들, 몰랐던 연구들에 대해서 평생 할 수 있을 만한 곳이겠구니 해서 발을 담그게 된 게 2006년이었습니다. 남극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받은 느낌은 어땠나요? 사실은 남극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일반인분들하고 똑같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공을 극지 연구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설레이기도 하고 상당히 두렵기도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칠레 남부에서부터 세종기지는 배를 타고 한 4일에서 5일 정도 항해를 해서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었고, 처음 바다 위에 얼음 있는 걸 보면서 아, 드디어 이제 극지 쪽에 왔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깨끗한 공기, 그다음에 주변에는 하얀 눈밭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극지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진짜 천연의 자연이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 가지게 됐습니다. 극지의 빙하가 녹으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극지는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북반구 쪽,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 얼음이 다 녹더라도 넘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해빙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태양열의 에너지를 되튀기는 이런 상태에서 지구가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빙이 없어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북극 쪽에 대기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극한 우리 자연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북극 쪽에서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이 우리 한반도에 바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은 남극에 얼음이 너무 많으면 중력이 크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물을 잡아 당기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얼음이 없어지면 중력이 점점 낮아지니까 물을 놓잖아요. 놓게 되면은
근처에 있으면 쭉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 물은 어딘가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가장 먼 곳까지 가게 되는데 북극의 그린란드의 얼음하고 남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은 그 물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나라 근처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예를 들어서 1cm가 상승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해수면이 조금 상승을 할 때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파도가 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1cm, 1mm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척 아니면은 별 영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극지과학연구원 직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빌려서 잠깐 빌려가지고 사는 곳인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지구를 너무 힘들게 한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극지라든지 아니 이런 환경이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야 진짜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도 진짜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여전히 뭐 극지 쪽에서는 갈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남들이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계속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정말 직업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지과학연구원으로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인가요? 가장 힘든 점은 두세 달 동안 집을 떠나서 또 바깥에서 배를 타고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기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그다음에 그 설날 다 이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뒤로 제쳐두고 극지 현장에 우리가 가서 연구를 하는 그런 생활 자체가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고요. 현장 자체에서 한 영하 2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항상 모든 일들은 다른 분들과 협의를 하고 다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극지 연구의 특성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극지과학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극지 연구는 특히나 극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판단을 느리게 하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 어렸을 때부터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다음번에 꼼꼼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지 쪽에서는 특히나 건강한 몸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아마 학원 다니고 요즘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친구분들과 틈틈이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하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탐구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극지과학연구원을 꿈꾸는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우리가 어떤 환경,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는 극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환경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꾸준히 갈고 닦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